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일드길드 게임즈 분석 리뷰 방송입니다. 업비트 관련돼서 이제 업비트는 먹을 게 없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업비트도 그래도 불장 분위기 나면은 당연히 따라가겠죠. 그 중에서 꾸준히 저희 또 이제 커뮤니티를 참여를 해주시는 이제 익명의 사용자분 한 분, 구독자분이 또 이제 적극적인 참여도에 따라서 저 또한 거기에 대한 이제 상응한 결과를 좀 보상을 하기 위해서 일드길드 게임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제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까지는 아니고 저는 이 일드길드 게임즈가 왜 업비트에 아직까지도 원화 상장을 안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포텐력이 있고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다오의 중심에 있거든요. 다오의 중심에 있는데 마치 21년도에 엑시 인피니트가 NFT, P2E 게임을 알렸더라면 이 다오를 알리기 위해서는 업비트에서는 일드길드 게임즈가 유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오라고 한다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이에요. 이 탈중앙화 자율 조직인데 정말 자유롭게 만약에 투자 다오라는 것도 있고 뭐 기부 다오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통은 이제 크립토에서 다오라고 한다면 투자 다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다오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흔히들 알고 계시던 그 피플 코인이 결국에는 실패를 했죠. 미국의 헌법을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 이더리움을 가지고들 모였습니다. 이더리움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제 다오에 참여해가지고 낙찰을 이제 소더비에서 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시타델에게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들 이제 해산이 됐죠. 그런 것처럼 어떠한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자금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뭔가 좀 이제 이 자금에 참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손실이 나도 같이 손실이 나는 거고 수익이 나도 같이 수익이 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자유로운 이제 투자 그룹 같은 것들이 자유롭게 크립토 시장에서 다오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드 길드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좀 백서까지는 분석을 안 하고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안에는 생태계가 굉장히 크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드길드 게임즈가 이제 픽해놓은 이 P2E, NFT 프로젝트 재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자금들이 모이며 일드길드 게임즈의 자금들이 모이며 예를 들어서 엑시 인피니트 아니면 빅타임 아니면 뭐 샌드박스 제가 알고 있는 것들만 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루비엄 이 정도 로카 이 정도가 있을 텐데 뭐 다른 것들도 그래도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거 뭔가 좀 인지도가 있겠죠. 이런 게임 안에서 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NFT는 거의 자산으로 표시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엑시 인피니트는 이런 희귀한 캐릭터나 엑시 인피니트 안에 있는 랜드 같은 것들이 NFT로 비싸게 사고 팔립니다. 희귀한 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일드길드 게임즈에서 그것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보를 하고 보관을 하고 아니면 뭐 빅타임이나 아니면 일루비엄이나 아니면 샌드박스의 랜드나 아니면 캐릭터 같은 것들을 그러면 보관을 하면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있으면 좀 아쉽잖아요. 아쉬우니까 이것들을 좀 이제 대여를 해주고 이것들로 뭐 이제 스테이킹을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엑시 인피니트의 이런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랜드 같은 것들을 스테이킹하면 엑시 인피니트를 보상을 받거든요. 그런 식의 행동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자금들이 모이면 뭐 그 NFT P2E 프로젝트들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 투자를 해서 만약에 NFT 같은 것들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그것들을 나중에 대여도 해주고 그러면 대여를 할 때 좀 대출에 대한 이자 같은 것들도 받겠죠. 그게 YGG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더리움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것들 이제 NFT 관련된 이제 랜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YGG가 필요할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GG 코인이 필요하고 이 자금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이 보상들,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보상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지금 당장에서는 스테이킹 이자가 엄청 높지는 않을 수는 있어도 나중에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나중에라고 한다면 저는 길게 보지 않고 올해를 보고 있거든요. 24년 하반기가 됐던 상반기가 됐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넓게 보면은 제가 올해 말씀드린 5월달 민코인 NFT 여기에다가 더해가지고 P2E까지도 올 겁니다. 저희의 일상이 어떻게 보면 넥슨이나 넷마블 같은 이제 대형 게임사들도 NFT랑 이제 P2E 같은 모델들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현금 거래 아이템 그 게임상에 이제 아이템이랑 현금이랑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뭐 중개 사이트인 아이템 매니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치곤 하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P2E 같은 모델들이 수용적인 태도로 바뀔 겁니다. 대기업들도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는 건지 이 미리 그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인들만의 생태계 코인들 그리고 이제 NFT 모델들까지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생태계가 저희의 일상으로 이제 바로 잡힐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나중에는 뭐 계정들을 거래하는 게 아니고 캐릭터 자체에 대한 NFT를 서로 그냥 메타마스크로 주고받고 팔아서 그 단순히 이제 이메일을 입력해가지고 로그인하는 방식이 아니고 메타마스크 지갑이 곧 이제 개정이 되고 그 계정 안에 들어있는 NFT 캐릭터들 이제 예를 들어서 레벨 50부터 레벨 90까지 뭐 이렇게 키워놨던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계정을 통째로 파는 게 아니고 NFT를 팔게 될 겁니다. 성장을 해놨던 캐릭터들을 팔게 될 거고 그 NFT를 가지게 되면 그 캐릭터를 소유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재밌죠? 이것들을 게임사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해봤어요. 뭐 던전 앤 파이터라든지 이런 게임들에서 캐릭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레벨이 만약에 90짜리가 막 8개, 10개씩 있는데 이런 캐릭터를 만약에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려면 전체를 통째로 넘겨야 됐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캐릭터 하나, 그거 하나를 NFT화 시켜가지고 이거를 그냥 파는 거죠. NFT를 팔면은 그 NFT를 소유한 사람은 그 캐릭터를 양도받게 되고 비슷한 개념이 바로 엑시 인피니티가 그런 개념이거든요. 레벨을 만약에 60까지 키우고 40까지 키우고 이런 캐릭터들, 엑시 캐릭터들을 양도를 하게 되면 그냥 그대로 그 캐릭터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정말 이게 없을 수는 없겠죠. 무조건 있어야만 됐었는데 지금까지는 규제받고서 안 된다 했었는데 현물 ETF가 승인되는 순간부터 저희의 일상은 크립토로 바뀔 겁니다. 제가 민코인이랑 NFT가 왜 제가 올해 5월 달에 무조건 대불장 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큰 그림 중에 하나가 뭐 자산의 버블도 있고 이더리움 지분 뺏기도 있겠지만 저희 일상에서 디지털 지갑을 무조건 쓰게 될 거란 말이죠. 디지털 지갑이 뭐 나중에 메타마스크나 이런 것들은 개인 지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디지털 아이디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의 뭐 이제 자산 같은 것들이 뭐 이제 디지털 아이디 안에 그 거기 안에 월렛이 있어가지고 다 이제 포함이 돼서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거부감을 얻게 만들 거예요. 거부감이 없게 디지털 지갑, 디지털 화폐들을 사용을 하게 함으로써 거부감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근데 거부감이 없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에어드랍 같은 것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해요. 우리 만약에 디지털 지갑 쓰면은 만약에 지역 화폐 쓰면은 뭐 10%씩 이제 할인해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부감 없게 만드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참여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건 자산 시장을 버블을 만드는 것밖에 없다. 상용화가 되기 전에 무조건 버블을 거칩니다. IT 버블처럼 말이죠. 인터넷 버블 막 이런 것들 이전에 저희가 지금 다 이제 윈도우 쓰고 있고 컴퓨터 인터넷 쓰고 있죠. 어플리케이션도 마찬가지고 상용화가 되기 전에 무조건 버블이 나온다. 왜냐하면 거부감을 얻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상황인 게 뭐냐면 이제 이 YGG 코인이 만약에 앞으로 업비트에서 원화 상장까지 이루어졌을 때 엑시 인피니티의 포지션까지 가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이 YGG 같은 경우에는 이 전 세계에 다오를 알릴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다오. 뭐 다오를 알릴 수 있는 거 전에도 분석한 피플코인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게이밍과 NFT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이 이제 거의 다 관리하고 뭐 이자 스테이킹도 하고 이제 뭐 이자 농사도 짓고 이제 관리하고 이제 만약에 분석하고 본인들이 거버넌스로 참여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이 일드길드 게임즈는 앞으로 2024년만큼은 정말 기대가 정말 큽니다. 진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시가총액 1조는 웃을 거요. 5조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제가 분석하는 건 뭐 바카라 아니라고 했죠. 내일 당장 이렇게 펌핑될 거 보고서 하는 거 아니라 했죠. 큰 그림을 바라보세요. 근데 큰 그림 바라본다고 해서 이게 뭐 2년 뒤, 3년 뒤를 저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2024년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특별 분석이죠. 업비트는 원래 업비트 코인들은 분석을 안 하는데 밈이랑 NFT만 주로 다룰 건데 그래도 이제 이 P2E와
민과 NFT 모든 것들이 곁들여져 가지고 이제 영향력을 줄 수도 있는 YGG만큼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좀 특별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뭐 제 그 카테고리에 이 분석들이 좀 이제 추가들이 될 건데 저는 박리담회를 노리는 게 아니에요. 뭐 아무 코인이나 다 같이 찝어가지고 뭐 이거 하나 얻어 걸려라. 저 그런 방식 아닙니다. 그런 방식 아니고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제가 만약에 트로베이스랑 뭐 이제 봉크 코인이랑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뭐 5배 수준이 아니고 10배 이상 상승했던 것들 분석했던 것들 그대로 영상들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다 지웠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지웠죠. 그럴 목적이었으면 박리담회로 하나 걸려라 마인드였으면 저 그것들 분석한 것들 영상들 다 남겨놨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을 합니다. 새롭게 시작을 하고 하나만 얻어 걸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의 분석 방식은 그래도 왜 이런 근거들이 나오냐 이런 걸 묻는다면 지금은 그걸 뭐 설명할 수가 없을 텐데 그래도 만약에 코인 시장에서 이 어떤 판때기로 돌아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만약에 익숙하시고 뭐 6년, 7년 동안 이제 코인 시장에서 계속 고인물처럼 이제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굳이 제 관점이나 이런 것들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개인들도 본인만의 패턴을 이제 구축을 해나가 만들어 놨고 이제 분석하는 방식들도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겠죠. 근데 만약에 코인 시장을 21년에 들어오셨거나 하락장 맞이하면서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지만 참고는 하시되 100%는 없다는 거 그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질의 콘텐츠가 나오기 위해서는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